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 생명과학 파트는 다른 물리나 화학 이런 과학 분야보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고자 저도 공부를 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색체라는 거는 좀 생각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조금이나마 느끼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염색체라는 사전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뜻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전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딸세포들에게 형평성 있게 유전 정보를 분배하기 위해 염색사가 꼬이고 뭉쳐져 응축되어 X자 형태를 이룬 구조물. 참 길죠? 참 길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이렇게 조금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뜻도 한번 찾아보죠. 특정 염색약을 흡수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명명한다. 어, 얼핏 보면 이해될 것도 같은데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들은 딸세포, 염색사, X자 형태, 그 다음에 특정 염색약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사전적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면 세포의 분열 시 핵 속에 나타나는 굵은 실타래나 막대 모양의 구조물. 보통 교과서나 기본 문제집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뜻도 알아보면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유전 물질을 딸세포에 전해줘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것이 염색체다. 이거는 뭔가 문장의 일부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염색체에 대한 뜻을 그나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바로 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 단어들을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면서 염색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염색체라는 물질은 어디에 들어있을까부터 고민을 해보죠. 그게 기초적인 거겠죠? 당연히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보면 세포가 있죠. 이거 꼬리는 크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동물 세포를 표현한 건데 아무튼 세포는 상관없습니다.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세포의 요 가운데 부분 바로 세포 핵이죠.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쵸? 이 염색체라는 것은 뭔가 뭉쳐있는 느낌이 나죠? 이 뭉쳐있는 걸 풀면 DNA 구조가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염색체는 세포의 핵 안에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모든 세포 핵에서 관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 중일 때만 핵 안에 염색체가 관찰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포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 피부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다 세포들은 대부분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 핵에 있는 중요한 물질, 이 DNA도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X자 모양의 형태로 뭉치게 되는데 이 물질 이름을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끝났다. 그럼 당연히 이 염색체 구조가 사라지는 거죠. 아까 사전에서도 봤지만 염색사가 꼬이면 염색체가 된다고 합니다. 염색체는 염색사가 꼬였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염색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염색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색사는 보통 영어 단어를 먼저 찾아보면 크로마틴, 크로마틴 thread, 아니면 크로모네마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중에 뭐 어떤 걸로 뭐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뭐첫 번째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이 염색사라는 단어를 뭐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잘 안 나옵니다. 특히 그 해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염색사라고 단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통 염색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염색사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로마틴을 뭐 어떤 검색 사이트를 치면 염색사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염색질이죠. 예, 염색질이라고 나오는데 염색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염색사가 무슨 뜻이냐면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합성 화학물, 이거를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 이 묶음을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뭉쳐있는 복합체를 염색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무언가 실모양으로 꼬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염색사라는 물질은 1879년 발터 플렘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냥 저도 검색해 보다가 알게 돼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영어 단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요, 제일 왼쪽에 이제 핵안에 제일 기본 물질, 바로 DNA가 들어있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DNA 이중나선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 염색체를 풀면 당연히 DNA가 나오겠죠. 그 DNA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몇백 킬로미터? 이건 정확치 않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깁니다. 그 긴 거를 작은 핵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뭉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DNA가 한번 꼬였죠. 꼬였는데 가운데 무언가 있습니다. 그게 단백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DNA와 이 단백질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인데 지금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고등학생분들이라면 외우셔야 되지만 히스톤 단백질과 이 DNA 한 세트를 과학에서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뉴클레오솜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DNA를 꼬아야겠죠. 뭉치기 위해서 풀어지면 안 되니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 수십, 수백, 수천 세트가 모이게 되면 이런 구조물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뭉치면. 이게 이제 이런 구조물이 무한히 길게 나타나면 당연히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바로 여기부터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이 왼쪽 요 뉴클레오솜 사진부터 오른쪽까지를 과학에서는 염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실 모양이죠. 뭉쳐도 실, 좀 더 뭉쳐도 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솔직히 염색사에 대한 어떤 염색사의 굵기는 정확히 몇 나노미터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나마 정확히 표현하자면 DNA가 꼬이기 시작하기부터 염색체가 되기 전까지 그 형태를 염색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뉴클레오솜 묶음이 여러 개 모여서 좀 더 굵은 실 모양이 되는데 3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하죠. 이때는 염색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해외 사이트 찾아보니까 이 형태를 30 나노미터 섬유 구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아직 염색체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에 그림이 그 염색사 30 나노미터 섬유가 더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꼬인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더 뭉치기 위해서입니다. 더 뭉치기 위해서 그 실이 또 이렇게 엉키면서 이제 좀 뭉치기 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세포분열 간기 때입니다. 세포분열은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제 오이과학 세포분열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자, 세포분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세포분열 준비기간 그걸 간기라고 하는데 간기 때 이 30나노미터의 그 섬유 구조물이 더 엉키고 설키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포분열이 시작된다. 그러면 완벽한 엉킨 구조물이 태어나는 거죠. 그 엉킨 구조물을 바로 과학에서는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체는 세포분열 동안에만 관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감기 때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뭉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염색사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염색사가 덜 꼬였다. 꼬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완전히 꼬여 뭉치면 염색사가 꼬여서 뭉치면 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젠 염색사 의미를 아시겠죠? 염색체보다는 가는 구조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포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좀 더 다른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무성생식이라고 그러죠. 남성, 여성 구별이 없는 생명체들은 이런 식으로 생식을 이제 분열을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분법이라는 과정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기 몸이 둘로 갈라지는 생식 과정인데 지금은 요거 표현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말한 세포 분열은 동물, 식물의 일반적인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왼쪽 그림 여기 보면은 이게 염색체 그림인 건 아시겠죠? 염색체 그림이 뭐 늘어나고 줄을 가운데 이렇게 정렬하고 나눠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우선은 왼쪽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을 말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아랫부분 보이죠? 지금 결국 왼 위에 세포 하나가 둘로 바뀌었고 여기서도 세포 하나가 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세포들을 과학에서는 딸세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딸세포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딸세포라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름이 딸세포일까? 그냥 전 딸세포 하면 그 아들과 딸에서 그 딸의 의미가 아닐까 진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딸세포가 영어로 정말 도터셀이더라고요. 딸 영어로 신기하더라고요. 자, 우선 아래부터 보면 딸세포는 진짜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과학에서 딸세포의 의미는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 생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왜 자꾸 딸세포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들죠. 이런 세포를 과학에서는 딸세포라 합니다. 결국 딸세포에게 유전 정보를 분배하기 위해서 염색사가 꼬이고 뭉쳐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제 두 개로 복제가 되는 거죠. 내가 두 개로 복제되는 과정에서 그냥 복제되면은 아마도 오류나 어떤 조금 이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 상태로 조금 모양을 구체화시키고 고정시켜서 분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고 보통 선생님들도 설명할 겁니다. 왜 이름이 염색체냐?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헤어샵이나 이런 데 가면 염색 해보셨죠? 그 염색 맞습니다. 자, 염색체의 뜻은 진짜 한자 뜻풀이 하면 염색이 잘 되는 물체입니다. 염색이 잘 되는 물체가 세포 안에서 핵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쓰는 염색약은 뭐냐? 특히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가지고 염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동물세포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물세포는 다른 염색약인데 염색약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메틸렌 블루는 말 그대로 파란색 용액입니다. 그런데 이 메틸렌 블루가 고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약간 검붉은 색을 띠기도 합니다. 이 메틸렌 블루로 우리 동물 세포를 염색하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포를 그냥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소기관이라고 그러죠. 세포 소기관들이 잘 관찰되지 않아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한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입안 있죠? 입속 세포입니다. 보통 뭐 구강세포라고 그러는데 입속에 그 볼따기? 네. 입속에 입안에 볼 부분을 이쑤시개나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물질로 긁으면 쉽게 뭔가 긁히거든요. 그게 바로 세포가 떨어진 겁니다. 그 세포를 이 메틸렌 블루로 염색해서 현미경 관찰하면 이렇게 염색이 되는데, 보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세포 안에 진한 파란색이 보이죠? 바로 이 안에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염색이 잘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염색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간단하죠? 자, 염색체의 모양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나 압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다들. 보통 X 모양입니다. 그래서 X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X 모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X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뭔가 염색사까지 좀 표현한 거죠. 염색사가 이리저리 꼬여있는 형태까지 표현한 겁니다. 이 전체를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각 부분 명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X 모양의 구조물 중에서 요 1번 보이죠? 보통 1번은 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 오른쪽 반쪽을 지금 1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 1번 반쪽의 명칭 이름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체가 나눠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원래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이 반쪽인 염색 분체입니다. 왜 반쪽이 기본 단위냐? 그 말은 이 나머지 왼쪽 반쪽은 이 오른쪽 반쪽을 복제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이 반쪽인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염색사가 뭉쳐 있는데 이 뭉쳐 있는 걸 좀 풀어주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뭐 그런 고정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를 과학에서는 동원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염색 분체가 복제된 거라고 했죠. 오른쪽 왼쪽이. 그래서 이 오른쪽과 왼쪽 사이 관계를 자매 염색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뭐 친형제 자매다, 같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염색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표현하지 않는데 이렇게 써 있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 보고 싶어서 여기다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자매 염색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개의 염색 분체를 연결해 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X자 모양이 위와 아래 막대 길이가 똑같지 않죠. 한쪽은 좀 길고 한쪽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쪽을 P-arm, 우리말로 표현하면 P8, 네, P8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짧은 팔을 보통 염색체 이 막대 구조물 중에서 짧은 부분을 P-arm, 우리말로 표현하면 P8이라고 부르고, 이 4번처럼 긴 쪽 막대 부분을 Q8, 네, Q-arm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짧은 팔, 긴 팔 뭐가 중요하길래 그게 P-arm, Q-arm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왜냐하면 이 염색체가 지금 하나 있죠. 이 염색체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쉽게 말해서 DNA 세트입니다. DNA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모이면 DNA가 되는 거죠. 자,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뭐 눈 색깔 유전자, 몸무게 유전자, 뭐 키 유전자, 뭐 피부 색깔 유전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전자가 이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데, 그 유전자 위치를 표현할 때 그 P나 Q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이쪽이 지금 짧은 팔이죠. 짧은 팔은 Parm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원체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P1, 그 다음 멀리 있는 걸 P2, 이래서 이렇게 P 시리즈로 표현하고, 아래쪽 막대는 당연히 가까운 동원체부터 가까운 부분부터 Q1, 뭐 Q2, Q3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 표시만 봐도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염색체는 아까 전에도 살짝 말했지만 복붙입니다. 복붙.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입니다. 이걸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요. 교과서나 그림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는다. 평상시 그냥 쉬고 있다.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핵안에 있는 물질은 염색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책에서 염색사를 그리기가 어렵죠. 실모양을 어떻게 그립니까? 수만 가닥을. 그래서 염색사를 굳이 염색체가 됐다 가정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면 이렇게 반쪽만 표현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세포 분열 안 할 때 그 핵안에 들어있는 염색사들을 뭉치면 이렇게 반쪽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세포 분열 전기, 준비기간이죠. 준비기간, 세포가 분열하기 전 준비기간 때 DNA 양을 2배로 복제를 합니다. 이때 복붙이 일어나는 겁니다. 2배로 복제가 일어났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전기가 아니고 강기입니다. 강기. 자, 제가 바꿨죠. 순간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자, 세포 분열 강기 때 DNA 양을 2배로 늘립니다. 근데 감기 때는 염색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아직 염색체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기 때 염색체가 됐다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2배로 늘어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X자 모양으로. 그래서 보통 책에는 이게 X자 모양으로 표현된 그림이 많습니다. 감기 때 말이죠. 원래 감기 때는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그리면 안 되지만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감기 때 염색체가 됐다 상상하고 미리 그려놓은 거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당연히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완벽한 X자 모양의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염색체 하나에는 같은 염색 분체 2개가 있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을 복제해서 반대쪽에 붙여놓은 게 바로 염색체 X 모양의 모습이죠. 자, 염색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았나? 저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까 중요했다고 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젠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염색체는 딸세포가 뭔지 이해되시죠? 딸세포에게 유전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염색사가 꼬이고 뭉쳐서 X자 형체를 이룬 거고, 그리고 특정 염색약 그 메틸렌 블루를 흡수해서 현미경 관찰할 때 잘 보이죠? 그래서 염색체라고 면명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 분열 시에 핵 속에 나타나는 굵은 실타래나 막대 모양 구조물입니다. 참고로 이 핵 속에 나타난 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포 분열 시 그 감기 때 말이죠.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 모양이 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속에 나타난다고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하자면 핵 속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유전 물질을 딸세포에 전해줄 때 이를 담당하는 것이 염색체죠. 당연히 염색체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고 수많은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염색체를 딸세포에게 준다. 그 말은 DNA를 딸세포에게 주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부모님과 나의 DNA는 50% 같을 수밖에 없죠. 엄마한테 50% 반, 아빠한테 50% 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